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와,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독서를 해보는데요. 지금 겨울학기 개강을 하고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최대한 다시 루틴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야 되고요.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루틴을 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토이 토르님의 책으로 시작하고요. 즐겁다 즐거워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어느 날 생기발랄한 사람 보기 힘든 이유는 이게 지금 한 4일? 거의 4일 정도? 5일 정도 이렇게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입이 움직이는 거 조차 좀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느 날 생기발랄한 사람을 보기 힘든 이유는 생기발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적어서입니다. 시험삼아 기운난다 혹은 힘난다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외쳐도 좋습니다. 그러면 말의 힘이 작용해서 기운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쵸? 맞아. 어떤 말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거의 이제 학교 준비하면서 또 유튜브에 어떤 영상에 빠지면서 그 영상에서 그 약간 막 욕을 하는 유튜버였어요. 근데 그 유튜브를 계속 보니까 뭔가 좀 내 인생이 하여튼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끊으려고 알고리즘을 전부 정리하고 왔습니다. 지금 정리를 싹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중독인 것 같아요. 도파민 중독. 그동안 막 듣지 못해 좀 험한 말, 남자의 말 이런 것들을 좀 듣다 보니까 좀 안 듣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기해서 그런 건지 네, 약간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영상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 영상을 보게 될까봐 일단 알고리즘을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끊고 마음 잡고 한번 다시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무서운 일 등 여러가지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 가운데 어디에 의식을 연결시키는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진답니다. 네, 너무 오래간만에 책을 읽으니까 지금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오케이. 어디에 의식을 연결시키는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도 달라진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어디에 연결시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일과 연결하고 싶다면 즐겁다 즐거워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반드시 즐거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말을 할 때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오케이. 그래도 즐거워라고 덧붙이면 잠재의식은 즐거운 일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부정적이란 부정적인 일만 일어나게 된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생각을 실현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생각을 실현시키는 힘이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때 그 생각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한 말입니다. 그 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달라집니다. 네.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어 라고 상상한 결과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달에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한 뒤 그 결과로 로켓을 발명했습니다. 이처럼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물질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물질적 형태.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생각에 긍정의 에너지를 더했더니 비행기가 탄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에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를 더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기가 걸려서 지금 많이 나았는데 진짜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강아지가. 그래서 이 또한 그 형태로 드러나 두려워할 만한 일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맞아요, 긍정의 에너지. 따라서 누군가에게 싫은 일을 당했다면 그런 짓을 그만두십시오 라고 경고하는 등 해피 에너지를 더해야 합니다. 계속 참다 보면 두려움 에너지가 축적되어 또다시 두려워할 만한 일이 형태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싫은 일이란 단순히 우연히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에는 긍정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화시키고 나쁜 생각에는 해피 에너지를 더해서 현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구분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에 긍정의 에너지를 더하고 현실화시키고 나쁜 생각에 해피 에너지를 더한다. 네. 생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걸 끊어내는 거. 이거 이리 와보세요.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Come here. Come here.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Come here.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루고 싶은 생각에 압력을 가하세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 사람의 2배에 달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의 에너지가 평균보다 2배나 더 큰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에너지 크기는 누구의 것이든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2배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에너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에도 압력을 가하며 에너지 힘이 그만큼 커집니다. 꿈이나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집중해서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 생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약간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도가 확실히 많이 떨어졌죠? 이게 지금 집중하고 몰두해서 몰입하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몰입 훈련,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 자극을 줘서 한번 집중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겠죠? 뭐냐면 오은영님 책 내셨네. 오은영님 이거 책 내신 건가? 세네카. 왜 오인이지? 해주고 싶은 말. 낮은 인문학. 낮은 인문학? 배철현님? 오케이. 근데 그 시대예보가 아직 안 나왔겠죠? 너무 읽고 싶잖아요. 시대예보. 시대예보 언제 나올까요 도대체? 전자책으로 안 나오니까 참. 어차피 이 책은
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고립의 시대? 고립의 시대는 뭔가요? 로리나 하지. 새 책인가봐요. 오케이. 자, 일단은 빨리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한번 집중 머리 몰두해보기 위해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 전에 읽은 책인 것 같아요. 독서를 한 4일 정도 쉬었나? 그러다 보니까 네, 4일차 저녁.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저녁을 두고 하루의 마지막은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는 시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의지를 다스리는 시간? 저녁에 저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뇌에도 완전히 그 교감신경을 죽이고 부교감신경은 이 말은 우리가 오늘 하루에 직면한 모든 상황과 그에 반응하는 행동을 살피고 수정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독서를 하기 때문에 독서 시간을 한번 길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책을 읽어볼게요. 지금 확실히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하루에 직면한 모든 상황과 그에 반응했던 행동을 살피고 수정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저녁에 하면 안 돼요. 저녁에 하면은 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거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보통 성찰을 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 동안 직면한 그 모든 상황과 그에 반응했던 행동을 살피고 수정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쵸?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까요? 가장 적절한 대답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가져도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왜냐면 제 몸에 익숙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은 밀린 예능을 보거나 나타나게 널브러져 저녁을 보내기 바쁩니다.
힘들다 힘들어. 자, 그래서 이게 루틴을 4일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책 읽을 때 아랫배 찜질하고 눈 마사지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까먹어서 금방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동적으로 하던 일이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이 습관이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면 되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대답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인 사람 밀린 예능을 보거나 나태하게 널브러져 저녁을 보내기 바쁩니다. 밤이 되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했던 그 선택과 결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다음날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쵸? 이것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그날 했던 것 중에 이때는 조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니까 더 나은 선택, 그것이 결국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녁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모든 걸 해요. 저녁에 하면은 다시 말했지만 이 사람마다 다른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녁에 하면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쵸? 이렇게 루틴도 자꾸 변해가는 거, 이것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죠.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찬란한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것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찬란한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것,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작은 시련에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저녁을 더욱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간단한 방식으로 그의 저녁이 마법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하는 거? 잘 하고 있죠, 아이린님. 우리는 항상 편지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작은 신념에도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근육. 자, 5일차 아침에는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은 그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저는 그 어떤 유혹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을 주변에 없도록 환경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지금 유튜브에 빠져서 거의 3, 4일 동안 이렇게 계속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근데 저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질적인 가르침을 많이 얻었어요. 진짜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만심, 오만 이런 것들을 내가 겸손한 척하지만 진심으로 겸손하지 않았구나라는 거, 실질적인 가르침을 얻어서 그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이 되지 않지만, 그 영상들을 이제 더 이상 이제 볼 만큼 다 봤으니까 끊고 다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알고리즘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서 오늘도 제가 하나를 봤거든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인간의 의지라는 게 저는 나약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환경 설정에 더 중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은 그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 우리는 자신이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담대한 기대를 가지고 유혹에 맞서지만 결국 보란 듯이 실패하곤 합니다. 이런 실패는 단순한 하루하루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 삶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내면을 패배주의적 사고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 계속 실패를 하니까요. 내 의지에 그래서 인내에 대한 실패는 우리가 쌓아올린 도전과 인내에 대한 실패는 우리가 쌓아올린 도전과 열정의 기운을 조금씩 소비하며 마음을 허물게 합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을 유혹에 쉽게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더욱 이로울 것입니다. 저예요.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표현주의적 사고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정신을 위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경 설정을 하는 거죠. 그쵸? 배가 고프네요. 또 이렇게 한번 루틴이 무너지고 나면 특히 어제 수업을 봤는데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되돌리기 힘들긴 한데 너무 또 강박 가지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오늘 책을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조금 책을 루틴을 오늘 해보고 그리고 배가 고파요. 그리고 나서 과제를 다 제출하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로 인해 전진을 위한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어코 유혹에 굴복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를 깨닫게 된다며 그때는 이만 시간을 허비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 유혹을 돌아보고 그것을 이기려는 대신에 피하려는 의지를 맞아요. 피해야 된다. 그것을 꼭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다. 만약 집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움을 주는 유혹이라면 집 밖에서 일을 완료하고 귀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집에서 해야 되고 집 밖에서 하면 더 안 돼요.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장애물들이 더 나를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더 잘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가 루틴을 모두 끝내기 전에 저에게 약간 자극이 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피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휴대폰 게임을 켜게 된다면 게임을 애초에 깔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또 휴대폰을 한번 잡으면 진짜 시간이 두세 시간 금방 가버리기 때문에 휴대폰을 제가 완전히 디톡싱 했죠. 휴대폰 끊어서 이게 정말 시간을 많이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간식을 자주 꺼내 먹게 된다면 처음부터 간식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오늘도 당신을 실패로 인도합니다. 맞아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오늘도 당신을 실패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꿔야 할 행동이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유혹을 피해가는 환경 설정을 만든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은 곧 올곧게 성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단 한 번의 선택이 삶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유혹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 책 진짜 대단하다. 독서는 해야겠죠. 이렇게 좋은 말은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 괜찮아요, 아이리님. 좀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강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르듯이 자연스럽게. 오케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오늘도 당신을 실패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꿔야 할 행동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은 곧 올곧게 성장하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5일차 저녁을 보면요,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 타인일 때가 있습니다. 그쵸? 타인의 무책임한 행동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며 때로는 그 짐의 원인이 타인이라는 사실을 잊기도 합니다. 내가 느끼는 그 부담감과 고통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조금 이게 비관적인 내용이라서 안 읽을게요. 물론 이런 말을 하는 대부분 사람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하는 본인들조차도 그럴 의도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무심코 입에 담는 것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주 반복하게 되면 내면이 부식되고 주변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것도. 말그릇을 바꾸는 것. 그러므로 자기 파괴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의도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에 그 짐의 주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가끔은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는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잘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다시 지금 집중력, 아이리님 집중. 다시 읽어볼게요. 그 짐의 주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권장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가끔은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는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이 안 되네 진짜. 괜찮아요 아이린님, 집중. 그것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통과 슬픔을 덜어주는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당신이 모든 걸 잘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나에게 향해도 그 화살을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일정 돌린다면 자신을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산은 대개 비를 피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인식되지만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비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며 우산은 힘든 시간을 피하게해주는 사랑과 배려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구나. 비가 고난과 시련이에요? 특히나 비를 맞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산을 펼쳐줄 수 있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비록 자신의 어깨가 조금 젖더라도 타인과 함께 공존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곤 하는데, 특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네. 간혹 우리는 그 배려라는 단어에 깊은 착각을 빠지곤 합니다. 배려는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려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은 착각에 빠지곤 한다. 배려는 남을 위해 마음을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중 안 된다 진짜. 왜 이러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린님. 자, 다시. 간혹 우리는 배려라는 단어에 깊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배려는 남을 위해 마음을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을 위해 쓰는 행위, 상대방의 요구보다 나의 마음이 더 앞서 행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보다 나의 마음이 더 앞서 행하는 행위에 가깝다. 너무 진짜 집중이 안 돼. 책이 안 읽혀져요. 와, 이게 한번 진짜 루틴이 이렇게 망가져버리면 이렇게 힘들다고요? 다시. 괜찮아요. 우리는 배려라는 단어에 깊은 착각을 빠지곤 합니다. 배려는 남을 위해 마음을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보다 나의 마음이 더 앞서 행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오케이. 물론 상대가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선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려를 하고 하지 않고는 본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배려라는 거. 허나 많은 사람은 일종의 보상 심리로 배려의 대가를 바라곤 합니다. 이번엔 내가 널 배려했으니 다음엔 내가 날 배려해주겠지. 저번에 내가 널 배려했으니 너 왜 날 배려하지 않지? 맞아요. 이게 진짜 저도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같은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배려를 하며 대가를 바라는 일은 그만 내버려 두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배려가 나를 갉아먹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렇게 된대. 저도 이거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보상심리는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피해의식만 증가시키며 의도의 순수함을 상실시킨다. 의도의 순수함을 상실시킨다. 그렇게 당신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산을 펼쳐주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맞아요. 진짜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진짜 이렇게 내가 할 때 뭔가를 타인을 위해서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때에 나는 이미 기쁨을 느꼈다. 그걸 준비하는 시간에 나는 기쁨을 느꼈다. 이러면 된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좀 매뉴얼을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상 심리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배려를 하며 대가를 바라는 정말 내버려 두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배려가 나를 갉아먹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상심리는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피해 있으면 증가시키며 의도의 순수함을 상실시킨다. 의도의 순수함. 그렇게 당신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산을 펼쳐주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걸 항상 머리 이미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내가 뭔가 보상 심리를 또 보상 심리가 이렇게 계속 가지게 된다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 이걸 항상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의 준비를 함으로써 생활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증가하면, 그치, 준비하는 그 자체의 기쁨으로 그것으로 되었다. 여기 나왔어요. 배려의 준비를 함으로써 생활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증가하면 그것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 내가 했던 말이야. 나 너무 좋아. 책 읽으면서 이렇게 딱 나오면. 바라지 않아도 감사함을 느낀 사람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일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이 조급한 게 문제야, 그쵸? 당신이 건넨 그 배려는 대가가 없을 때 가장 빛이 난다. 와, 진짜 좋은 말이다. 이걸 누가 이게 지금 번역본이거든요.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번역을. 이 표현력이랑 이것들이 누가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번역을 진짜 잘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 우리가 과거의 과거를 외면하는 것은 대체로 마주하기 싫은 그 고통스러움 때문입니다. 맞아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본능이고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어 메커니즘이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즐기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거를 피해왔던 당신은 현재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과거를 피하진 않았어요. 과거를 완전히 그냥 해부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코로나 그 시간 동안 급급하게 도망치며 멈추지 않고 달려왔던 당신의 가슴엔 만족감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절대로 만족할 수 없죠. 아니면 텅 빈 황무지 같은가?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거의 후회로부터 도망은 결국 내면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았는가? 그쵸? 후퇴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왜냐면 개선하지 않으니까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의 미래가 바뀔 거라던가? 그거는 정신병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신은 어떤 연령이든 지금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수긍하고 변화할 기회는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되돌리고 천천히 자신을 재정비하는 과정은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그쵸? 허나 이게 처음에는 고통스러운데 나중에는 이게 놀이처럼 재밌어져요. 허나 이런 인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신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그것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직접 마주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얻을 수 있으며 한층 강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고파요. 유튜브 볼 때는 그렇게 재밌는데 책 읽으니까 배가 고프고 진짜. 어쨌든 조금만 더 독서하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뭘 좀 먹어야 되겠어요. 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나를 부정하면 밝은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정했던 과거를 포용하십시오. 그건 어느 누구도 아닌 당신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 진짜 좋은 말인데 지금 배가 보니까 또 집중이 안 되네. 지난 과거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는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요? 나를 부정하면 밝은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그 과거를 포용하십시오. 그건 어느 누구도 아닌 당신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오케이. 나만 해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무작정 달리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개선이 있어야죠. 성장이 있어야죠. 방향 없는 그 활동은 에너지를 허비할 뿐이고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에너지를 남겨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방식으로 삶을 진행하는 이유는 호흡이 가빠지고 체력이 소진되는 것으로 내가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그 안도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이런 시간도 필요해요. 사실 나는 지금 바쁘게 살고 있어. 방향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런 안도감을 주죠. 나는 오늘 하루도 바쁘게 살았다. 근데 이제 저 가시적으로 나오는 그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결과는 뭐냐?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한 단계 성장했다라는 거. 물론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나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게 효율성이죠.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다. 많은 사람이 하는 첫 가지 중 하나가 목표인데 그 목표가 반드시 거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프랑스에서 먹었던 맛있는 요리 다시 먹기 여행을 계획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수제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일을 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런 목표들은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갖는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그 목표가 어색하거나 부끄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의 가치는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쵸. 어떻게 보이는 건 상관이 지금 현재로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현재를 즐기는 거, 그래야지 내가 오늘 하루를 시간을 보내는 데서 만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즐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이 즐기는 과정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됐는가, 그 말은 내가 오늘은 더 성장했는가 하나라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기만족이죠. 우리만족. 그쵸, 이랬니. 그래서 당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쵸? 진짜 좋은 말이다. 진짜 이거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 나 이 원서를 좀 밀고 싶어요. 원서.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원서를 조금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서 목표의 가치는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당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과정에서 우린 건강한 목표를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당신을 이끌 가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가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발돋움이며 이
이 행동이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발돋움이며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가치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행복한 삶을 향한 현명한 통찰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안 되겠어요.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책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집중이 안 되고 일단은 독서를 여기서 그만두고 뭘 좀 먹고 한글 책을 읽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린님 수고하셨어요.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